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쌍용 자동차의 올류 렉스턴입니다. 대형 SUV, 요트, 그리고 뒤에 보이는 아파트, 인간의 어떤 그 부를 상징하는 존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한번 장면을 잡아봤습니다. 올류 렉스턴, 당당한 크기, 새로워진 디자인, 그리고 최첨단 주행 보조 장비들, 좀 더 강해진 파워트레인으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등장을 했죠. 디자인이 가장 크게 바뀌었습니다. 듀얼 프로젝션 헤드램프, 풀 LED 헤드램프죠. 양옆에 배치를 했고, 그 가운데 라디에이터 그릴이 전혀 새롭게 바뀌었죠. 라디에이터 그릴의 이 틀, 톡으로 절삭 가공해서 좀 더 튼튼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 들어와 있는 방패 문양의 패턴, 크롬 소재를 사용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모습과 뒷면 모습에서도 좀 더 당당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대형 SUV 쌍용의 플래그십의 존재감을 잘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2.2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고 8단 자동 변속기가 합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5.0kgm인데요. 최대 토크가 1600rpm에서 2600rpm 구간에서 발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상주행 영역에서 최대 토크를 늘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세팅인 거죠. 그리고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하는 최첨단 주행 보조 장비 딥 컨트롤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이 차를 누릴 수 있도록 운전자의 빈틈을 잘 메워줘서 안전과 편의성을 보강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판매 가격, 시승하는 이 차는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4,175만원이고요. 여러가지 옵션을 더해서 시승하는 이 차의 최종 가격은 4,638만원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시승할 올류 렉스턴, 과연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을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누르셨으면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뒷좌석 앉았습니다. 아주 편하네요. 아주 대형 SUV답게 넓은 공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충분히 들어가죠. 여유있게 들어가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반 정도 충분히 드나드는 머리 공간 확보하고 있어서 공간이 주는 압박감 전혀 없습니다. 아주 여유있게 공간을 누릴 수 있겠다 싶은 거고요. 자, 시트 브라운 인테리어 패키지를 적용을 했죠. 나파 가죽으로 만든 시트, 거기에 이제 퀼트 무늬를 넣어서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고 있고요. 시트는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최대로 누이면 이 정도가 됩니다. 거의 눕다시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등받이 각도가 139도에 이른다고 하죠. 이 정도면 아주 릴렉스한 자세를 취하고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트는 또 접을 수가 있죠. 이렇게만 접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접습니다. 이렇게 접게 되면 트렁크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트렁크 공간은 기본 820리터고요. 이렇게 시트를 접게 되면 최대 1977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더, 그리고 뒤에 조그만 수납 공간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창에는 이렇게 햇볕 가리개 준비되어 있고요. 수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고요. 원버튼으로 차창은 완전히 내려갑니다. 완전히 도어 트림 안으로 완전히 수납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을 테고요. 도어에 2단계로 작동 가능한 열선 시트 버튼 준비되어 있죠.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 아래 12V 전원, USB 2개, 포트 2개, 그리고 또 작은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센터 터널, 바닥이 완전히 평평한 것은 아니지만 센터 터널이 거의 손가락 2마디 정도 높이에 불과해서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입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앉아보면 이 정도 자세 들 테고요. 머리 위로 공간 제약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공간이 주는 여유로움,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서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수석에 보면 2개의 버튼이 있죠. 조수석 슬라이딩 혹은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2개가 있어서 누구든지 뒷좌석에서도 운전석에서도 조수석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뒷좌석 공간을 최대화해서 쇼퍼 드리븐 카로 이 차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트렁크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가 상당히 영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앞뒤로 2층 구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누르면 아주 단단한 견고한 2층 구조로 트렁크를 만들어서 좀 더 쓰임새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아주 넓은 실내 공간 마주하게 됩니다. 고급스럽고요.
블랙 앤 브라운 인테리어 컬러를 만나게 되는데요. 투톤 컬러로 지루함을 좀 덜었지만 그렇다고 가볍거나 그러지 않고 플래그십 SUV에 걸맞는 진중한 무게감 만날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에서 대시보드, 조수석까지 이어지는 견고한 가로라인이 돋보이는 인테리어, 가죽을 덧대놓고요. 덧대놓고 있고 도어 트림, 시트, 대시보드에 이런 스티치 넣어놓고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신경을 쓴 그런 인테리어의 느낌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티어링을 먼저 보시죠.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네요. 하나, 둘, 셋, 딱 3회전 합니다. 포스포크, 그리고 D컷 스티어링 휠이고요. 스티어링이 돌아갈 때 타이어 정렬되는 부분이 계기판에 표시가 되죠. 스티어링 휠에 버튼이 아주 많아요. 좌우로 각각 6개씩 모두 12개의 버튼이 들어와 있고, 그 아래 또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죠. 아주 많은 버튼들. 내비게이션 버튼을 누르니까 계기판이 이렇게 변하네요. 각진 반듯한 계기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기능 하나씩 볼까요? 주행보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방안전보조, 후측방 안전보조, 주차 안전보조, 요 3개가 있네요. 차량 설정 보시죠. 도어 테일게이트, 자동 잠금, 속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시속 30km가 넘어가면 도어를 잠거라 라는 얘기입니다. 잠금 해제 알림음, 키 2회 작동 시 잠금 해제, 스마트 키 윈도우 열림, 닫힘, 스마트 키로 차창도 열리고 닫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를 누르면 어두운 주차장에서 헤드램프가 들어오겠죠. 그럼 찾을 수도 있고요. 키를 가지고 키킹을 하면 테일게이트가 열리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라이트, 커밍홈, 편의기능, 후진연동 미러 각도, 핸들 정렬 알림, 와이퍼 모드 표시, 라이트 모드 표시, 어프로치 웰컴, 오토 어프로치 웰컴, 장기 주차 모드도 있네요. 무선 충전 시스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있고요. 트림 미터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 요소수 레벨, 그래픽 아주 화려한데요. 이렇게 화려한 그래픽이 적용되는, 어떤 그래픽이 나은가요? 전 이게 좀 끌리는데요. 뭐 이것도 괜찮긴 하지만 뭔가 어색한 듯 하고요. 저는 이게 좀 나아 보입니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있고요. 그리고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와 있습니다. 운전자 주의 레벨 볼 수가 있고, AI 플레이어. 이렇게 계기판을 구성을 했네요. 상당히 화려하고 다양한 기능을 담아 놓은 계기판입니다.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고요. 자, 이 센터페이시어 보시죠. AI 기반의 커넥티드 카 시스템, 인포콘 기능이 적용되어 있죠. AI 플레이어는 오늘 날씨, 현재 반포 본동은 흐리고 기온은 4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흐릴 예정입니다. 오전 평균 기온은 어제보다 제한적으로 여러가지 인터넷과 연결해서 뉴스 검색, 날씨, 근처 식당, 이런 부분들, 식당 찾기,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플레이어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니뮤직을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날씨, 팟빵 들을 수도 있겠네요. 음성인식, 이런 식으로 날씨, 메시지, 문자 하나 보내볼까요? 이상진에게 차량 반납했니? 라고 문자 보내죠. 메시지를 보내시려면 인포콘 앱 실행 후 블루투스로 연결해주세요. 인포콘 앱을 스마트폰에도 적용을 하고 있어야 되나 보네요.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스마트홈 기능이 있죠.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전기기기들을 차에서 조정할 수가 있죠. 방에 조명 켜줘, 1번 스위치 꺼줘, 가스 잠가줘,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히터 꺼줘. 히터를 끄겠습니다. 이식 검색, AVN 기능 제어.
뭐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기능들 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누리 주차장으로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음성명령으로 목적지 설정까지 가능하네요. 음성명령으로 좀 더 편하게 이 차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많은 기능들을 목소리로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AI 기반의 이 인포콘 기능 앞으로 상당히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질 테고요. 아주 편리한 기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스마트폰 한번 연결을 해 볼까요? It's all for you. Keep your ear to the ground. 자, 이렇게 소리를 키우는데도 음이 찌그러지가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 소리가 꽉 커집니다. 실내를 꽉 채우는 이런 신나는 소리 들을 수 있는데요. 옵션으로 제공되는 인피니티 프리미엄 오디오 적용을 하고 있네요. 좀 더 입체감 있는 양질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각각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랫부분들 금속 재질의 커버를 이렇게 씌워 넣으면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이 자질구레한 부분들을 닫을 수가 있죠. 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이 안에 있고요. 이 안은 2개의 컵홀더, 2개의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변속 레버 들어와 있죠. 8단 변속기를 조절하는 변속 레버인데요. 레버를 한 번 더 밑으로 당기면 수동 변속 모드가 되고요. 위로 밀면 다시 뒤로 가고 그렇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윈터, 노멀, 스포츠 3개의 주행 모드가 있네요. 에코 모드는 없습니다. 카메라를 볼 수가 있죠. 좌측, 앞에, 뒤에, 와이드 뷰, 풀레인지, 와이드 뷰, 3D 형태로 차의 주변을 전체를 볼 수가 있죠. 다양한 각도에서 차의 주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소에는 EH 상태에서는 후륜으로 움직입니다. 후륜 구동이 되는 거고요. 4H 기능을 하면 온로드에서의 좀 더 빠른 속도에서 사륜 구동, 4L이면 오프로드에서 좀 그 거친 길에서 속도는 낮추지만 강한 구동력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륜 구동 변환 레버를 준비하고 있네요. 결국 이 차 풀타임 사륜 구동이 아니라 파트타임 사륜 구동 시스템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운전자가 판단을 해서 사륜 구동을 선택을 할지 말지, 사륜 구동도 4H를 할지 4L을 할지 운전자가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운전자가 정확하게 차를 컨트롤할 수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이렇게 판단해서 작동시키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을 때는 파트타임보다 풀타임 사륜구동이 낫겠죠. 하지만 뭐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타실 정도 된다면 사륜구동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 테니까요. 맞죠? 자, 센터 콘솔, 아주 넓은 센터 콘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잡동사니들 이 안에 넣어놓고 움직이면 좋겠네요. 자, 오버헤드 콘솔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네요. 터치되는 촉감이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SOS 버튼도 있네요.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자이로로 갑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함께 하시죠. 갑니다. 자, 이제 자이로에 들어섰고요. 픽다운. 오늘도 평화로운 자이로. 날씨 쾌청하고요. RPM을 좀 높게 쓰니까 엔진 사운드가 좀 올라오죠. 편하게 달리죠. 노멀 모드로 갑니다. 자, 90km 정도의 속도 아주 편안하죠. 대형 SUV입니다. 차체 높이가 좀 있죠. 시트 포지션이 좀 높고 멀리 내다보는 시야. 차체가 좀 높아서요, 도로 위를 함께 달리는 다른 차들을 살짝 내려다보는 그런 맛도 있겠습니다. 차체 높이가 1825mm에 달하죠. 1.8m를 넘는 그런 키를 가졌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되는 빨래판길, 서스펜션을 통해서 노면의 이런 반복되는 패턴의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죠.
노면 소음도 좀 들어오는 듯 하고요. 자, 그 구간을 지나니까 차가 더없이 편안해지죠. 자, 시속 100에서 RPM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 8단 변속기가 대응을 하죠. 8단에서 약 1500을 마크합니다. 7,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네요. 자, 그래서 8단 1500에서 4단 32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합니다. 자, 이 속도에서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아주 잔잔하게 차창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정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시속 100에서 이 정도의 느낌 나쁘지 않아요. 참 괜찮습니다. 서스펜션은 좀 딱딱한 듯 합니다. 노면의 자잘한 충격을 지나갈 때의 느낌, 거친 맛이 느껴지는 서스펜션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은 렉 타입, 그러니까 REPS고요. 빠른 조향 반응을 갖는 REPS 타입인데, 그래도 차체 크기가 있고 락트락 조향비가 3회전 하죠. 조금은 여유 있는 그런 조향 반응인 듯 합니다. 빠릿하고 빠른 민첩한 조향 반응은 아니고요. 대형 SUV를 타면서 그렇게 민첩한 조향 반응을 기대하는 게 무리겠죠. 이렇게 큰 차에는 약간 여유가 있는 조향 반응이 딱 어울리는 그런 세팅이겠죠. 후륜구동 기반으로 움직이는 파트타임 4WD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 EH, 그러니까 후륜구동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상주행 영역에서 굳이 사륜 4H를 택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EH로 구동을 해도 시속 100km 전후의 속도에서는 충분히 안정된 그런 주행 자세 보이고 있고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포함하는 딥 컨트롤, 반자율 운전 시스템, ADAS 시스템이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움직이는데 코너를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스스로 운전해서 조향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속도를 잠깐만 올려보죠. 야, 대단한데요. 뭐 이 정도 반응이라고 한다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그냥 자율운전처럼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 아직은 어시스트 보조 장치들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차가 책임을 지지 않는, 운전자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단계라는 얘기죠. 절대 운전하는 도중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떼지 마시고, 다만 운전자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빈틈을 차가 채워준다, 보조해준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설정 속도는 110인데 앞에 천천히 가는 차가 있어서 110의 속도를 내고 있지 않죠.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앞차의 속도를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을 하네요. 좀 더 디테일하게 구간을 쪼개서 차간거리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주행보조 장비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해주죠. 특히 이 부분이 야간 운전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야간에 시야가 분명치 않고 할 때 이런 딥 컨트롤과 같은 ADAS 시스템 활성화시켜서 움직이면 훨씬 편하고 안전하게 차를 운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4H로 잠깐 옮겨보죠. 잠깐 달려보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가 좀 올라오죠. 웅 하는 속도를 좀 올려가는데요. 바람 소리도 커지고 낮게 깔리는 엔진 소리도 바람 소리에 지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체가 제법 높은데요. 지금 약간 그 진동 그리고 떨림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느껴지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자, 차창을 부딪히는 바람 소리는 잔잔하게 들리고 엔진 소리가 그렇게 강한 소리는 아닙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RPM을 한껏 끌어올려서 달리는데도 아주 점잖은 사운드라고 할까요? 그렇게 막 내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잖게 잘 제어된 엔진 사운드입니다. 2.2 디젤 엔진
어떤 그 디젤 엔진의 질감, 힘의 질감이 제법 우수해 보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방향 지시 등 왼편에 비상등 스위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깜빡 누르면 3번 비상등이 작동을 하네요. 급할 때는 그냥 스티어링 휠을 쥔 채로 비상등을 작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국리를 많이 했다 싶습니다. 자, 사륜구동을 작동을 시키면 견인 능력이 약 3톤에 달하는데요. 요트나 뭐 트레일러 이런 부분들 연결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앞에 W15 그리고 뒤에 어드밴스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서스펜션은 조금 거칠다고 그럴까요? 약간 딱딱하고 조금 거친 그런 느낌을 전해줍니다. 상태가 좋은 길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좀 거친 길에서 혹은 과속방지턱 지날 때 느낌이 좀 딱딱하다, 거칠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도 있죠. 트레일러를 장착할 때는 트레일러의 움직임까지 감안을 해서 구동력과 제동력을 제어를 해줍니다. 좀 더 안전하고 안정된 자세로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장력 쿼드 프레임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초고강도 기가 스틸을 적용을 해서 차체의 강성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놓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주행, 코너링 이런 부분에서 훨씬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기본기를 갖추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속도를 잠깐 올려서 코너링 한번 보시죠.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쭉 속도를 끌어올리고 바람 소리가 좀 들리죠. 자, 엑셀 오프, 제동, 턴. 아무래도 차체가 높아서 약간 기울어지는 느낌을 완전히 속일 수는 없네요. 크게 불안하지 않은 그런 코너링 반응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 대형 SUV죠. 이런 차 타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코너링을 하는 건 이 차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좀 위험한 일이죠. 차에 맞춰서 운전을 하는 게 제대로 하는 운전, 잘하는 운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빠르고 뭐 거칠게 차를 다루는 게 잘하는 운전은 아닌 거죠. 특히나 이런 대형 SUV, 덩치가 큰 대형 SUV를 운전을 할 때는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부드럽게 안전하게 차를 다루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렉스턴 주행 체험 해봤고요.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고 무난한 주행 성능, 고속 주행에서도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좀 더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 반응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2 디젤 엔진의 질감이, 엔진의 힘의 질감이 상당히 잘 다듬어진 그런 느낌을 줍니다. 뭐 디젤 엔진을 뭐 거칠고 시끄럽다라는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인 듯 하고요. 차분하고 안정된 그런 디젤 엔진의 반응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는 시승차는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기본 가격 4,175만원이고요. 이런저런 옵션들 더해서 시승하는 이 차의 판매 가격은 4,638만원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5천만원 안 되는 가격에 아주 많은 주행 및 편의장비, 안전장비들 갖추고 있는 쌍용 자동차의 플래그십 SUV를 구매할 수 있다. 상당히 높은 가성비 또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요즘 쌍용 자동차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또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도 새 모델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쌍용 자동차 임직원들께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잘 위기를 견뎌내고 지나가면 좋은 시절도 오겠죠. 잘 버텨내기를 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쌍용 자동차 출입하면서 상당히 정이 많이 들었던 메이커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국내 어떤 그 현대기아차의 독주 체제가 아니라 각 쉐보레, 르노, 삼성, 쌍용 자동차도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분발을 해서 현대기아차를 견제하고 경쟁을 하면서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렉스턴 쌍용 자동차의 플래그십 SUV로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쭉 타보니까 역시 쌍용차가 갖고 있는 기술, 정성 다 쏟아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토다이어리의 시승평가는 냉정하게 진행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파주 근교에 간단한 오프로드 잠깐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SUV의 명가, 쌍용의 플래그십 SUV잖아요. 오프로드 한번 들려주는 게 이 차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4H로 놔야 되겠죠. 4H로 놓으면 계기판에 이제 4WD 하이 표시가 들어오죠. 덜렁덜렁. 주행의 느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노면 접지력이 네 바퀴가 제각각 달라지겠죠. 오프로드에서는. 자, 오프로드에 들어서기를 주저하는 게 뭐 움직이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잔 가지들 삐죽삐죽 나와 있어서 차를 살짝 긁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 정도는 쌍용 자동차에서 이해해 주리라 믿고 과감히 오프로드에 들어서 봤습니다. 또 하나 부담 없이 제가 들어설 수 있었던 건 뭐 까이 거 문제 사오면 내가 한 대 사지 뭐,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어서 제가 이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다시 숲길을 나와서 개활지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내리막길 내려가는데요. 내리막길에는 내리막길 저속주행 장치가 있죠. 경사로 저속주행 기능 넣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그냥 차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언덕길을 내려갑니다. 이게 저속 크루즈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노면에서 올라온 자잘한 충격들 뭐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움직이게 되고요. 자, 하지만 이 차 굳이 따지자면 휠베이스가 긴 롱휠베이스 모델입니다. 배가 닿는다고 그러죠. 지면에 걸쳐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장애물에 접근하고 빠져나올 때 상당히 조심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오프로드 한가운데서 낭패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차에서 내려서 직접 장애물을 확인해서 건너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차 양옆에 사이드 스텝 발판이 있는데요. 이 옆발판이 이 오프로드에서는 가장 먼저 손상받는 부분이 됩니다. 차가 뒤뚱뒤뚱 기울고 아주 험한 길에서는 차가 옆으로 많이 상당 부분 기우는 상태로 움직여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 이 사이드 스텝 옆발판이 가장 먼저 다치게 되죠. 지면에 닿아서 부서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만약에 오프로드 주행을 내가 많이 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옆발판은 아예 설치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오프로드에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옆발판이 있어서 차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4L로 한번 가보죠. 4L에 세팅을 하면 자, 깜빡깜빡이면서 아직 물리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를 N에 놔야지 물릴래나요? 자, N에 놓고 4L에 놓으니까 이제 물렸죠. 자, 한번 정지가 필요하네요. 자, 여기서 한번 옆으로 한번 타고 경사면을 타고 가볼까요? 차를 올려놔 보는데요. 야, 뒷바퀴 완전히 들렸습니다. 오. 아이고, 대각선 스톡을 취하면서 아주 급한 경사로에서도 뒤로 밀리지 않고 한 발짝 더 타고 넘는 아주 강한 구동력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오프로드용 타이어도 아닌데 구동력만으로도 밀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어지간한 SUV들 도전하기 힘든 오프로드도 거뜬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 긴 휠베이스로 인한 걸림, 중간 부분이 걸리는 부분만 유의를 해서 움직인다면 오프로드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프트하게 설렁설렁 움직이고 있지만 딱 장애물을 만나면 아주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탁월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아주 잠깐이나마 느껴봤다 싶고요. 이 정도로 뭐 성에는 안 차지만 오프로드 주행 마칠까 합니다. 아주 거친 오프로드도 렉스턴 앞에서는 뭐 크게 힘을 못 쓰는 듯 합니다. 렉스턴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충분히 타고 넘을 수 있는
그런 힘과 기능, 능력 갖추고 있다 싶고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SUV의 명가, 쌍용 자동차의 플래그십 SUV 아니겠습니까? 네,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2차 공차 중량 2170kg이고요. 202마력입니다.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약 10.76kg이 되는데요. 10초, 11초 전후에 제로백 타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GPS 계측기를 설치를 했고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갑니다. 에어컨은 끄고요. D 모드로 가죠. 수동 모드가 아니고. 그리고 후륜 구동 EH를 택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렇게 엔진 힘이 아주 강한 느낌이 아니죠. 은근하게 힘을 쓰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속하는데 시간과 거리가 좀 필요하다 싶군요. D 상태를 유지하고 사륜구동을 한번 가봅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아주 강한 힘이 아니고요. 은근하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힘을 쓰는 엔진 반응과 가속 반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능에 집착하는 고성능 SUV가 아닙니다. 업무용으로 혹은 가족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덩치 큰 대형 SUV인 만큼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진중하게 무게감 있게 움직이는 게 이 차에는 좀 더 어울리는 주행 반응이겠죠. 시속 100km 가속의 느낌도 그런 느낌에 아주 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어느 정도나 나왔는지요. 이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Kiss for you. 네, 올류 렉스턴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파주 헤이리 마을 이곳을 출발해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지금 내비게이션 상으로 53.2km,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1.1km/L입니다. 과연 공인 연비 대비 얼마나 더 좋은 연비를 기록할 수 있을지요? 주행 모드는 노말 모드로 가고요. 에코 모드가 따로 없죠. 노말 모드로 갑니다. 엔진 스톱 시스템이 있어서 차가 멈추면 엔진이 정지하는 엔진 오토 스톱 기능이 있어서 그나마 연비에는 좀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트림미터 리셋하고 다시 갑니다. 네, 자이로를 따라서 달려왔고요. 잠시 후에 행주대교 북단 통과하게 됩니다. 막힘없이 편안하게 달려온 속도입니다. 자, 평균 연비 리터당 18.0 기록하고 있네요. 네, 가양대교 즈음에서 교통체증 만나서 지금 성산대교 인근까지 쭉 교통체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죠. 연비는 지금 17.5km/L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렇게 교통체증 구간에서도 연비가 떨어지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쭉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갑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17.5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올림픽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빠져나가서 약 5km 도심 구간 달려가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심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네, 이제 서초역 돌아서 마지막 구간 접어들었습니다. 도심 아주 교통체증이 심했고요. 이수교차로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약 15분 이상, 15분 넘게 걸렸습니다. 약 5km 전진하는데 상당히 더디 움직였다 싶고요.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내거리까지 왔고요. 연비 16.5 기록을 했습니다. 파주 헤이리마을을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1시간 17분 동안 달려서 약 54.8km 달려왔네요. 55km 되는 거죠. 소모연료량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해 줍니다. 3.34L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비 16.5km/리터 기록을 했고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1.1이죠. 리터당 11.1이어서 리터당 5.4km 더 달린 연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차의 차급, 차의 크기, 엔진 배기량, 힘, 특히 차의 무게에 비해서 기대 이상의 연비를 보였다 싶습니다. 엔진 오토스탑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공차 중량이 2.2톤에 달하지만 그래도 차급 대비 무겁다 할 수 없는 무게를 가졌고, 게다가 2.2L 디젤 엔진이죠. 디젤 엔진의 효율 또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쌍용자동차 올류 렉스턴 실주행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올류 렉스턴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스펜션은 좀 거칩니다. 과속방지턱을 지나거나 이 거친 노면을 지날 때 서스펜션 반응은 좀 거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서스펜션의 거친 반응은 조금만 더 손봐서 그런 거친 면들을 제거할 수 있으면 좀 더 완성도 높은 주행의 질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AI 기반의 커넥티드카 시스템 인포콘을 쌍용자동차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편리한 기능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주 몇 가지 좀 더 섬세하게 손봐야 될 기능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듯 음성인식 기능 중에 이런 부분인데요. FM 97.3 잘 모르겠어요. FM 라디오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실내 온도 20도 슬프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블루투스 오디오 잘 모르겠어요. 자, 적어도 FM 97.3 정도는 굳이 AI 기반의 시스템이 아니어도 다른 차들에서 많이 쉽게 작동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AI 기반의 인포콘 시스템에서 이를 못 알아먹는다? 좀 손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더 기능을 확장시킬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쌍용자동차 올류 렉스턴 시승을 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플래그십 SUV라는 위치에 걸맞게 쌍용자동차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 정성, 노하우를 다 이 안에 쏟아 부어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당히 완성도 높은 주행 질감, 아주 새로워진 디자인, 그리고 각종 첨단 주행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더해놓고 있어서 조금 서툰 운전자가 이 차를 다뤄도 충분히 안전하고 편하게 렉스턴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 훨씬 더 세련되게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바뀌었죠. 인테리어도 훨씬 더 상대적으로 넓은 실내 공간 누릴 수 있을 테고요. 그 안을, 실내를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놓고 있다는 것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오프로드에서도 충분히 훌륭하게 달릴 수 있다라는 사실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차들 못 가는 좀 더 깊은 산속, 좀 더 대자연의 환경에, 대자연의 품속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렉스턴을 타고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5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이 차를 살 수 있다는 제한,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가격에,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상품성을 갖춘 완성도를 가진 차를 만나보기 쉽지 않죠. 그런 제안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쌍용자동차,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상당히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잘해줬으면 하는 응원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어쨌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쌍용자동차의 올류 렉스턴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완성되어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대형 SUV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o fresh, so new. It's
It's all for you. All for you. Freedom. Keep your ear to the ground. Talking about freedom. It's the best show in town. Let's show it down. Freedom.